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작전주를 찾아서 시리즈 중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바이오젠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은 키오스크, 신발, 바이오매스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인바이오젠의 핵심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주요 변동 내역, 그리고 경영권 분쟁, 전환사채 등 내역, 그리고 관련 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동 내역부터 보시면 2019년 1월 25일에 이때부터가 좀 작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25일에 대덕기현 외에 1인에서 BTC 홀딩 컴퍼니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BTC 홀딩 컴퍼니는 빗썸 홀딩스입니다. 그 관련 공시 같이 보시면 이게 1월 25일자 최대 주주 변경 공시이고요. 변경 전 최대 주주가 대덕기현 외라고 나와 있는데 대덕기현 외 1인입니다. 왜냐면은 대덕기현이랑 이 최무영 두 분의 그 변경 전 최대 주주였고 이때 변경 후에는 BTC 홀딩 컴퍼니로 바뀌었죠. 그리고 2019년 3월 27일에는 BTC 홀딩 컴퍼니에서 옴니텔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옴니텔은 현재 T사이언티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9년 3월 27일에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변경 전에 BTC 홀딩 컴퍼니에서 변경 후에 옴니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3월 27일에 같은 날이죠. 최무영에서 이상준, 김상우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아티스에서 BT1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바이오젠 이전에는 BT1이었고 그 전에는 또 아티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한번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3월 27일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이고요. 변경 전에 최무영님에서 변경 후에는 이상준, 김상우 님인데 조금 보시면 두 분 다 이제 BTC 홀딩 컴퍼니 대표이사 분이고 김상우님은 옴니텔 대표이사죠. 그리고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 이게 정기주주 총회 결과 3월 27일자 공시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2호 의안에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보시면 상호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또 맞물려서 보셔야 될 게 이 3월 12일자 이 주주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정관 변경에 관한 건 보시면 변경 전에는 아티스였는데 변경 후에 BT1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2019년 4월 22일에 김상우 대표의 사임으로 인해 이상준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 옴니텔에서 BTC 홀딩 컴퍼니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죠. 또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면 2019년 4월 22일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요. 보시면 변경 전에 이상우, 김상우 대표이사에서 이상준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4월 22일자 최대 주주 변경 공시인데 옴니텔에서 또 BTC 홀딩 컴퍼니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2019년 8월 2일에는 임시주총에서 블록체인 등 목적 사업이 추가되고 이사도 선임되었습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를 같이 보면은 8월 2일자 임시주총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사들 선임건이고요. 2호 의안이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사 선임 세부 내역 중에서 김재욱 이 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김재욱 님이 추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서 비덴트 대표이사인데 이분이 되게 중요한 키 멤버 중에 하나고요. 또 사업 목적 변경 보시면 여기 중에서 뭐 전자지불 시스템 개발, 전자화폐 지불 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비덴트도 엮여있고 빗썸도 엮여있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정관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에는 이상준에서 김재욱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사 선임에서 김재욱 이사가 선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재욱 님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거죠.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면
이거 공시는 2019년 11월 1일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요. 이상준에서 김재웅님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공시는 11월 1일이지만 변경일은 2019년 10월 31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2일에는 BTC 홀딩 컴퍼니에서 버킷 스튜디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되게 최대 주주가 자주 변경되죠?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월 12일자 최대 주주 변경이 됐고요. BTC 홀딩 컴퍼니에서 버킷 스튜디오로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 3일 뒤에 2019년 11월 15일에는 비덴트 지분을 18% 취득을 합니다. 이때 처음 취득을 합니다.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 11월 1일자 타법인 그 취득 결정 그 공시인데요. 근데 이게 취득 예정 일자가 11월 15일이라서 취득일은 실제 취득은 15일에 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보시면 비덴트 거 취득을 하죠. 그리고 지분 비율이 18%, 비덴트 18%나 이제 지분을 신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신주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약 1년 뒤쯤인 2020년 10월 6일에 김제욱에서 강지연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또 바이오 등 목적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약 1년간인데 이 사이에 뭐 경영권 분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히스토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공시를 또 보시면 2020년 10월 6일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고요. 김재욱에서 강지연님으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고 이 강지연님은 버킷 스튜디오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버킷 스튜디오 2019년 11월 12일에 버킷 스튜디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 쪽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임시주총 결과 10월 6일자 임시주총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사업 목적 추가가 되는데 쭉 보시면 여기 신약개발, 뭐 임상연구, 비임상연구, 그리고 뭐 의약품, 제약바이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대부분 바이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2020년 11월 20일에 하임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합니다. 딱 한 달 뒤쯤이죠. 바로 바이오 사업 한다고 추가하고 바이오 지분을 획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11월 4일자 타법인 주식 이거 출자증권 취득 결정 그 공시인데요. 이 공시는 11월 4일인데 또 여기도 취득 예정 일자가 1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일은 20일로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회사명이 주식회사 하임바이오, 바이오 회사죠. 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지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약 일주일 뒤인 2020년 11월 26일에 BT1에서 인바이오젠으로 사명 변경이 됐고 또 인공지능 기반 의료사업 등 목적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되게 최대 주주도 자주 변경되고 사명도 2번이나 변경되고 뭐 사업 목적도 계속 추가를 하고 좀 특이하긴 하죠. 관련 공시를 또 보시면 2020년 11월 26일 임시주총 결과인데요. 여기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의안대로 가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것도 사업의 확장인데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의료정보 어쩌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하임바이오라는 바이오 회사 그런 거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어떤 회사를 또 취득하려고 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강하게. 그리고 여기 이거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11월 11일자 공고인데요. 여기 BT1이라 칭하고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BT1이었는데 변경 후에 인바이오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임시주총에서 11월 26일에 그게 통과가 된 겁니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안이 인바이오젠으로 이제 바꾸는 건데 이게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기업의 이름이 인바이오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020년 12월 22일에 비덴트의 전환사채 14회차 취득을 했는데요. 약 100억 원 정도 추가 취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 같이 보시면 2020년 12월 22일자 취득 결정 공시이고요. 이게 전환사채권, 이거 14회차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 회사 이름이. 근데 취득 목적이 자회사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고 밑에를 쭉 보시면 여기 지난해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에 비덴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덴트를 원래는 맨 처음에 추적했던 게 2019년 11월 15일에 비덴트 지분을 18%를 최초 취득한 거고 추가로 2020년 12월 22일에 추가로 관련 사채권을 취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해서는 이게 BT1의 주인 자리를 두고 아까 김재욱 대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김재욱님하고 빗썸 홀딩스 의장인 이정훈 님하고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2020년 4월 29일자 그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최근 비덴트는 모회사인 BT1의 경영권 분쟁으로 주목을 받았다. 비덴트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 74.09%를 보유한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2%를 보유하고 있다. 아까 이 BTC 홀딩 컴퍼니가 빗썸 홀딩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BT1의 주인 자리를 두고 김재욱 비덴트 대표와 이정훈 빗썸 홀딩스 의장이 분쟁을 겪으면서 비덴트의 자산 가치가 부각된 셈이다. 이게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하고 있죠. 또 밑에 보시면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 인바이오젠이 좀 작전주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빗썸 상층부에 주가 조작 사범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2020년 6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또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급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감사였으며 실질적 주주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주가 조작과 횡령 등 금융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는 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빗썸 코리아 감사를 맡았던 정아무개 씨로 정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정 씨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인 쌍방울 유명하죠? 그리고 2012년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신한의 주가 조작 사건에 각각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 씨는 두 회사 주가 조작 사건에서 다른 작전 세력들과 짜고 여러 개의 계좌를 동원한 가장 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씨는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게 정 씨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만큼 했다라는 걸.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 씨는 이듬해인 2016년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다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적어도 두 차례 전과가 있었음에도 정 씨는 빗썸의 감사로 임명됐음은 물론 빗썸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라고 한 것을 보니까 빗썸과 관련이 되어 있었던 인바이오젠도 좀 작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경영권 분쟁 이 내용이 아까 제가 여기 선을 그어놨죠. 이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김재욱 대표이사로 변경이 됐잖아요. 2019년 10월 31일에. 그래서 김재욱 대표이사가 여기 이정훈 의장한테 경영권 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된 거고, 그리고 2020년 10월 6일에 김재욱에서 강지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김재욱 님이 이제 이거 소송에서 졌어요. 경영권 분쟁에서 져가지고 밀려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밑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 부분에 여기 회색 처리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촬영일 기준 관련 지분이 없다. 촬영일이 지금 2021년 2월 19일인데요. 이 기준으로 지금 T사이언티픽이랑 BTC 홀딩 컴퍼니, 빗썸 홀딩스 둘 다 인바이오젠에 지분 투자한 걸 다 뺐습니다. 왜냐면 버키 스튜디오가 전부 다 먹었어요. 이 인바이오젠을 이때 말이죠. 최대주 변경되고 이 이후에 계속 옴니텔, 이 T사이언티픽이랑 BTC 홀딩 컴퍼니가 지분을 계속 줄여서 지금은 지분이 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로는 전환사채 등의 변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2월 19일자 오늘이죠. 촬영일. 이때 종가가 3,570원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지금 4, 5, 6, 7로 4개가 있고요. 남아있는 게 전환가액이 지금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4, 5회차인데 이렇게 4, 5회차인데 지금 2020년 2월 28일부터 가능하고요. 6, 7회차는 아직 미도했습니다. 전환 청구가. 전환가액은 이 6, 7회차는 3,733원 그리고 7회차는 7,239원이니까 아직 그 주가보다는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용 목적이 여기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법인증권 취득자가 둘 다 200억씩이죠. 6, 7회차. 그래서 제가 비고에다가 AI 관련 의료기기 기업으로 추정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걸 좀 인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 보여드렸을 때 2020년 11월 26일에 인공지능 기반 의료 사업 등 목적 사업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이게 납입일이 11월 30일 그리고 2021년 4월 30일 아직 이거 납입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3자 배정 유증도 밑에 있는 거 바른 1호 투자조합에 한 거는 이거는 납입이 안 됐죠. 2021년 4월 30일 거. 이것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2,290억짜리인데요. 이것도 AI 관련 의료기기 기업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위에 있는 2019년 11월 10일에 버키 스튜디오 이 3자 배정 이걸로 인해서 비덴트 취득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비덴트 취득했잖아요. 11월 15일에. 근데 납입일이 11월 12일이니까 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걸로 여기를 취득을 한 거죠. 또 11월 12일에 버키 스튜디오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게 이걸 납입을 함으로써 변경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약간 스토리였고 이 4번입니다. 관전 포인트. 추후 이제 인바이오젠이 어떤 재료로 좀 주가를 핸들링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인바이오와 인바이오젠이 변종 코로나 치료제 예방제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같이 보시면 제목이 하인바이오, 인바이오젠과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예방제 공동 개발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2020년 12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하인바이오가 인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코에 직접 분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스프레이 제품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돌연 변이까지 치료할 수 있는 물질과 예방제 개발에 성공한 하인바이오는 인바이오젠의 자금 지원을 받아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예방제 공동 개발에 나선다 라고 하잖아요. 이 하인바이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11월 20일에 하인바이오 지분 취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매스 REC, 이 REC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합니다. 이 구매량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관련 기사랑 공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이르면 내년 기업 바이오매스 REC 구입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 재생에너지 시장 재편 촉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2021년 2월 18일 비교적 최근 기사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로부터 구입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게 REC라고 하고요.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정부는 기업의 바이오매스 REC 구매량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 연구 용역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라고 하고, 바이오매스 같은 게 뭐냐면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바이오매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주로 활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인 목재 칩과 목재 펠릿, 이게 중요합니다. 그 목재 펠릿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10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목재 펠릿이 우드 펠릿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인바이오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거 관련 이게 분기보고서이거든요. 분기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 좀 같이 보시면 여기 바이오매스, 우드 펠릿 산업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특히 우드 펠릿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의 일종으로 탈석탄 전원 대안 연료로서 연료를 전환하면 초미세먼지가 기존 대비 51.2% 감소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수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상에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을 좀 감소하는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인바이오젠이 좀 주목을 받아서 이걸로 또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좋게 얘기한다고 하고, 비트코인, 애플페이에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고, 점차 비트코인이 약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려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것 따라서 비트코인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보면 지금은 이제 빗썸 홀딩스랑 티사이언티픽이 좀 빠지긴 했지만, 버킷 스튜디오도 비트코인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지금 비덴트도 들고 있잖아요. 비덴트가 전형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죠. 그러니까 인바이오젠도 비트코인 관련주로 당연히 엮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약간 제가 공시를 바탕으로 좀 뇌피셜이긴 하지만 좀 추정을 했습니다. AI 관련 의료기기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기반 의료사업 등 목적 사업을 추가했고, 6회 7회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또 이때 2021년 4월 30일 납입일, 아직 납입이 안 됐죠. 이때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목적 증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6회차 전환사채 200억, 7회차도 200억, 그리고 3자 배당 유성 증자가 290억이고, 이 비덴트 전환사채 추가 취득을 100억으로 했는데요. 사실 비덴트 전환사채 취득은 12월 22일자고, 이 일자에 이제 취득을 한 거고, 이제 6회가 납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때 납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덴트 전환사채 추가 취득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보수적으로 100억, 이게 100억 원어치라고 했잖아요. 100억을 썼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썼다고. 이때 납입이 11월 30일에 됐으니까 이 이후에 혹시라도 이 자금 200억 중에 일부를 100억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590억이 남은 거죠. 사용 가능 자금이 보수적으로. 만약에 다른 자체 자금으로 했다 그러면은 690억이 되겠죠. 이 금액만큼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AI 관련 의료기기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 기사를 올리면서 주가를 핸들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인바이오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